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업로드하는 게 오랜만인데 일단 그 영상 속도가 빠르면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거 시황 분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뭐 지수가 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징 주들을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 몇 개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 영상을 찍지는 못하고 이 커뮤니티에다가 맨날 이 블로그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분석 내용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6월 10일 날에 미국 CPI 지수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24일 15일 날에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글을 올렸을 때 FED가 오히려 이제 0.75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글을 작성을 했는데 딱 맞긴 맞더라고요. 오히려 0.75%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미국 옵션 만기일이나 이럴 때 나스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하지만 어제 나스닥 지수는 보시면은 2.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국내 장도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4%까지 빠졌습니다. 이 니케이,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런 아시아 같은 경우 하락폭 자체가 뭐 있긴 했지만 이 코스닥 보다는 크지 않았던 상황이고, 유독 코스닥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저번 주부터 저는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글로써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 관점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나스닥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료 리딩 5월 달부터 유료 리딩 하는 그 계좌가 있는데 5월 4일부터 진행했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 8%인 상황이고요. 이게 매수랑 매도를 막 사고팔고 하는 계좌가 아니다 보니까 누적 손익만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다시 양전이 됐다가 계속 이제 하락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보유했던 게 해치 종목, 그러니까 지수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손실이 조금 적은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손실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금 이야기할 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빠졌나,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볼 건데, 일단 지수 하락 이유는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FD 계좌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청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CFD 계좌라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이제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요. 좀 말이 어려운데 저도 이게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쉽게 이 CFD 계좌를 활용하면은 최대 1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뭐 2019년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차액 결제 거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CFD 계좌가 문제가 되는 게 3년 동안에 이 8배, 70조 원까지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영향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마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CFD 계좌가 청산이 나오고 그 청산이 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신용으로 샀던 개인들의 이 담보 비율이, 이게 초과를 잘못 쓴 것 같은 담보 비율이 이제 감소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담보 비율이 부족해져서 신용 개인들도 다음날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스탁론을 사용했던 개인들도 이제 또 오후 2시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런 스탁론 반대 매매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CFD 계좌 반대 매매 나오고, 다시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메비우스 띠처럼 반대 매매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은 이 코스피, 그러니까 이거 신용 잔고를 봤을 때 확실히 이 신용 잔고 감소폭이 꽤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코스피의 수급 차트입니다. 수급인데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이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좀 무섭습니다. 이제 1300원 달러까지 이제 넘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경기로 해서 설명을 하면은, 경기가 좋으면은 좋다라는 게 이제 무역 수출이 잘 되고 하면은 이 달러,
우리 물건을 사면서 달러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많아짐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이 경기가 나빠서 달러 유입이 적어지면은 오히려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경기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은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면은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 공매도를 한 뒤에 마음껏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외국인은 다시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뒤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외국인은 다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로 이제 지수는 이제 상승할까 하락할까에 대해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 생각하고 손실이 지금 많이 클 겁니다. 저도 크고요. 근데 만약 신용이나 스탁론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팔기에는 내가 팔면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 제목인데 모건 스탠리 CEO가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50%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빠지는 거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지수가 한번 빠졌었고 그 뒤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발생을 하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이 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이제 그동안 보유했던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품이 많다. 이 재고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실액이 발생을 하고, 이 손실액이 발생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애플도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일단 누구나 다 지금 당장에 봤을 때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까고 나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2분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이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기업 실적이 진짜 좋게 나오면은 지수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기업 실적이 나왔을 때 이런 지수가 계속 지금과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큰 힘을 못 쓸 때 오히려 기업 실적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제가 이게 잘못 썼네요. 이거 모건 스탠리나 아까 봤던 골드만삭스 이런 그런 뭐 은행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지금의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막 공포감을 이제 조성하면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손절시키게 만들고 자신들은 이제 낮은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도 줄고 이 RSI 이거는 보조 지표라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매도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단 기업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라면 좀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 안 좋은 종목은 패스고요. 저는 일단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를 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제 국내 의심 환자가 이제 발병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백신 진단키트주 상승하고, 그다음 장마랑 각국 식량 비료 수출 제한에 비료 곡물주가 상승했고요. 올해 원전 일감 이게 긴급 발주 소식으로 원전주가 상승하고 무상 증자 이슈를 해가지고 상승을 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이제 이런 비료 곡물주가 상승하고 원전주가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관련주들의 모습은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빠르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일단 블루베리 NFT입니다. 얘는 이제 콘돔 회사였고요. 유니더스라는 그런 회사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일단 이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원숭이 두창으로 올랐는데 그게 좀 원숭이 두창 검출 진단키트를 생산을 안 한다는 그런 소식에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그런 계좌는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계좌는 아니고 다른 계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을 가지고 이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하는 매매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I도 같은 관점으로서 이제 매수랑 매도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 이거는 어젠가요? 이틀 전에
했던 것 같네요. 이틀 전에 해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한 뒤에 올라갈 때 절반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서 그냥 기다렸는데 다음날 갑자기 시간에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그냥 시간에 말고 아침 시초가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락장일 때 저렇게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을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괜찮더라고요. 다음 녹십자 홀딩스가 상승을 하고 녹십자 MS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HK 이노엔도 상승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갈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내 이제 발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테마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테마에서는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죠. 계속 해외에서만 나왔는데 이제 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관련주가 상승을 하려면은 국내에 갑자기 코로나처럼 확진자가 확 늘던가 아니면 이번 WHO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은 국내 확진자가 확 느는 거 아니면은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급하게 올라간 모습,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한 모습이니까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장마 이거 식량 비료 수출 제한으로 곡물주가 상승했는데 현대사료는 일단 거래 재개가 이제 돼서 오늘 아예 점 상한가를 거의 간 모습이고 일단 얘도 이제 뭐 곡물 주니까요. 그 다음에 성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된 회사인데 장마 이슈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동안에 힘이 많이 없던 종목이고 이런 구간 있죠. 여기가 이제 박스권 구간인데 여기를 완전하게 넘어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봉을 왼쪽에다 놓고 일봉을 오른쪽에다 좀 놨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누보 같은 경우 주봉, 그다음에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잘 안 산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효성 OMB는 좀 단기적으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여기서 일단 저항으로 작용을 좀 했고 오늘도 여기를 뚫은 것 같지만 종가상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넘어주는지를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효성 OMB는요. 그다음에 원전 테마 뭐 강원 에너지 얘는 뭐 그냥 뭐 시가총액도 낮고 시가총액 자체 근데 1,500억이나 되긴 하네요. 근데 별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했던 게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 이제 산업용 보일러 설비 수주 경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도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좀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뭐 일단 시간 외에서도 3%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전주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지 다른 이제 원전주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추세 자체가 이 G2 파워 빼고는 그동안에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바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K 옥션이 오늘 좀 거의 뭐 상한가를 갔고요. 일단 1대2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좀 간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온피플이 오늘 얘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그동안 역배열이었던 종목이고 이런 저항을 돌파를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한창이 오늘 거의 하한가를 갔고 AP위성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한 뒤에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고 에코캡이나 범한 퓨어셀도 하락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잠깐 몇 개의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일진홀딩스를 조금 보고 있고요. 이 그동안에 하락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최근 6월 16일 날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11선을 돌파를 해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데 11선 위에서 이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얘가 여기까지 확 떨어지면은 한번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데모도 보고 있는데 데모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왠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떨어질지는 한번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강 I 같은 경우는 이거 무상증자 이거 1대5 무상증자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일단 신용이 좀 높아가지고 신용 비율이 12%나 됩니다. 차트 자체로는 이제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신용이 조금 높으니까 좀 지켜볼 생각이고 서현탄 메탈도 얘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게 서암기계공업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얘가 이제 재건주로서 상승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서현탄 메탈도 이제 같은 재건주인데, 얘는 이제 반등이 크게 없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아예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13%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락은 크게 했지만 거래량 안 터졌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아직까지는 팔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구간을 이제 손절 잡고 이제 분할로 매수를 좀 할 생각이긴 한데,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봤던 데모도 있고 그다음에 서암 기계공업도 있고 한데, 아니 서현 탄메탈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차트 자체로만 딱 봤을 때는 이 앞에서 3일 동안 돈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번에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 자체도 안 터졌기 때문에 한번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몇 개만 더 보면은, 그냥 일단 이 4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우린 PTS가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하락장에서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눌림 매매 자체가요. 일단 그렇고,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은 이렇게 4개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이제 그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뭐 저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언젠가는 다시 좀 빛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이지만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